그날 서울에 폭설이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산소통을 끌고 호텔 뒷문으로 들어온 한 노인. 그는 몰랐습니다. 그 호텔이 자신이 30년 동안 외면했던 딸의 호텔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인생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딸과 마주하게 될 줄도요. 성공한 호텔 대표 딸과 가운을 입은 채 숨조차 가쁜 아버지. 30년의 침묵이 단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버림받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미안해서 끝내 돌아오지 못한 한 아버지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단 한 번의 클릭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 20년 만에 폭설이 내린 날이었다. 이서윤은 낡은 오피스텔 창문을 열어 눈 쌓인 골목을 내려다봤다. 하얗게 뒤덮인 거리, 무릎까지 차오른 눈, 매서운 바람. 하필 오늘이야. 경력 8년차 주방 보조. 이름 있는 셰프 밑에서 일했지만 언제나 2인자였다. 대체 인력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도시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부티크 호텔 리센트. 그 최상층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루프 425에서 수석 셰프를 공개 채용한다는 공고를 봤을 때 서윤은 며칠을 고민했다. 그곳의 총괄은 유명 방송에도 자주 나오는 스타 셰프이자 호텔 공동대표 한지민. 서윤은 그 이름을 속으로 굴려봤다. 한지민. 자신의 어머니가 술에 취해 부르던 이름과 같았다. 지민 언니는 다 가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냐? 서윤은 고개를 흔들었다. 과거의 집안사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는 3년 전 세상을 떠났고 친가 쪽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오늘은 그저 실력으로 인정받으면 돼. 잘 다린 셰프 재킷을 꺼내 입고 유일한 가죽 구두를 신고 포트폴리오 파일을 가방에 넣었다. 시계를 보니 면접까지 2시간 반 남았다. 폭설만 아니었으면 충분한 시간이었다. 걸어가도 지하철역까진 가겠지. 서윤은 목도리를 높이 감고 현관문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다. 너는 우리 집안 여자 중에 제일 멀리 가래야. 그러니까 내가 못한 싸움까지 대신할 필요는 없어. 그냥 내 인생만 잘 살아. 대신 싸움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그 의미를 묻기도 전에 어머니는 병실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다. 계단문을 열자 한기가 얼굴을 후려쳤다. 눈발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골목. 서윤은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 날씨에 무슨 수로 정상 운행이야.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최고급 레스토랑 수석 셰프 자리가 오지 않을 것 같았다. 서윤은 숨을 고르고 눈길 위로 발을 내디뎠다. 마이너스. 호텔이 있는 언덕까지 가려면 2번의 환승과 한참의 도보가 필요했다. 문제는 첫 관문인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이었다. 골목 곳곳은 눈으로 막혀 있었고 차들이 멈춰 있는 도로는 주차장이었다. 서윤은 발을 재촉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30분 만에 지하철역에 도착했다. 전광판에는 빨간 글씨가 떴다. 운행 지연 마이너스 배차 간격 3040분. 젠장. 서윤은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면접까지 1시간 50분. 지하철이 제 시간에 오지 않으면 늦는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전동차는 오지 않았다.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짜증 섞인 한숨, 전화 통화 소리, 아이 우는 소리가 뒤섞였다. 40분이 지나서야 전동차가 들어왔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서윤도 밀려 들어갔다. 몸이 사방에서 눌렸다. 2 정거장을 지나 환승역에 도착했다. 시계를 보니 면접까지 1시간 10분. 아직 괜찮아. 다음 환승만 빨리 하면. 하지만 환승 통로에서 발목을 잡혔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계단으로 가셔야 합니다. 직원이 소리쳤다. 서윤은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5층 높이의 환승 계단.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겨우 환승선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전동차가 막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 다음 전동차까지 또 25분. 서유는 벤치에 주저앉았다. 면접까지 45분 남았다. 호텔까지는 여기서 새 정거장, 그리고 도보 15분. 못 가겠네.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손에 든 포트폴리오를 보는 순간 8년 동안 쌓아온 시간들이 떠올랐다. 새벽 5시 출근, 밤 12시 퇴근. 베인 손가락, 대인 팔뚝, 욕먹고 울었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면접을 위한 것이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20분 후 전동차가 들어왔다. 서유는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들어갔다. 새 정거장을 지나 내렸다. 시계를 보니 면접까지 20분. 뛰면 돼.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역 출구를 나서는 순간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다. 밖은 역 안보다 훨씬 심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다. 서유는 이를 악물고 뛰기 시작했다. 구두 밑창이 미끄러졌다. 넘어질 뻔했지만 버텼다. 5분, 10분. 호텔 언덕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지막 오르막길이 문제였다. 가파른 언덕은 온통 빙판이었다. 차들이 미끄러져 서 있었다. 서유는 인도를 따라 걸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그때였다. 허. 앞쪽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바퀴 달린 카트를 밀며 비틀거리고 있었다. 회색 패딩 점퍼, 낡은 모자, 목에 둘러맨 산소 호스. 작은 산소통이 카트에 묶여 있었고 박스와 재료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다. 아이고. 순간 노인의 발이 빙판에 미끄러졌다. 몸이 뒤로 꺾이고 무거운 카트가 뒤로 밀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언덕 아래에는 아직 신호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카트가 그대로 굴러가면 사고가 날 것 같았다. 위험해. 서유는 생각보다 먼저 몸이 반응했다. 미끄러지는 카트 쪽으로 전력 질주했다. 발밑에 눈이 튀고 구두 바닥이 미끄러졌다. 잡아요. 그녀는 몸을 앞으로 던지듯 카트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무게가 팔과 어깨로 한꺼번에 쏟아졌다. 등이 눈밭에 처박혔다. 셰프 재킷이 흙탕물과 얼음에 젖었다. 구두 한 짝이 벗겨져 언덕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악으로 버티며 힘을 주자 카트가 겨우 멈춰섰다. 어이쿠. 넘어졌던 노인이 허둥지둥 몸을 일으켰다. 주름 깊은 얼굴에는 놀람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괜찮소? 아이고 옷이. 괜찮아요. 일단 카트부터. 서유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손과 무릎에서 쌓은 통증이 올라왔지만 쓰러진 산소통과 박스부터 챙겼다. 노인이 카트 손잡이를 다시 잡았다. 가까이서 보니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가 눈에 띄었다. 둥근 금속 펜던트 한가운데 낡은 각인. H, J, M. 순간 익숙한 이니셜에 심장이 미세하게 내려앉았다. 혹시 호텔 리센트로 가시는 건가요? 응? 맞소. 거기 7층 연회장으로 반찬이랑 재료 좀 배달해야 하는데. 이놈의 다리가 말을 안 듣네. 노인이 멋쩍게 웃었다. 아이고, 나 때문에 옷을 이렇게 망쳐버렸구먼. 면접이라도 가는 길이었나? 서유는 잠시 망설였다. 진실을 말하면 더 크게 미안해할 것 같았다. 아니요. 그냥 제가 일 보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도 고마워요, 아가씨. 이거 나 혼자였으면 오늘 큰일 날 뻔했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작은 천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별건 아니고. 그냥 내 평생 지니고 다니던 건데 오늘 보니까 자네 손에 있어야겠다 싶네. 서윤이 말릴 새도 없이 노인은 서윤의 손에 차가운 무언가를 쥐어줬다. 손바닥에 닿은 것은 오래된 나무 손잡이 식도였다. 날은 무뎌져 있었지만 손잡이에는 깊게 파인 칼집과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거 나 젊을 때 쓰던 칼이요. 배달 다니다가도 이걸 보면 배가 채워지는 기분이 들어서 말이야. 이렇게 귀한 걸. 귀한 줄 알면 더 잘 써주겠지. 언젠가 자기 주인을 찾아가라고 내가 너무 오래 데리고 있었나 봐. 노인은 허리를 한 번 더 숙였다.
고마워요, 낯선 아가씨. 이 늙은이 오늘도 살아서 밥 먹게 해줘서. 서유는 식도를 받아들고 다시 목도리를 고쳐맸다. 언덕 위로 호텔 건물의 유리 외벽이 얼어붙은 듯 반짝거렸다. 시계를 보니 면접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5분. 진짜 오늘도 극한 직업이다. 서유는 찢어진 재킷 자락을 추스르며 한 짝만 남은 구두로 미끄러운 언덕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숨이 턱까지 찼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3분 후 호텔 입구가 보였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서유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엉망인 모습인지. 젖은 재킷, 한 짝 구두, 흙탕물 묻은 바지.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이미 여기까지 왔다. 서유는 고개를 들고 리셉션을 향해 걸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호텔 리센트 로비는 폭설 속에서도 여전히 반짝였다. 대리석 바닥은 눈 한 점 묻지 않았고 복도 끝에는 고급 브랜드 부티크가 늘어서 있었다. 그 안으로 찢어진 셰프 재킷과 한 짝만 남은 구두, 젖은 양말 차림의 서윤이 들어섰을 때 리셉션 뒤 직원 몇 명이 속삭였다. 저분, 손님 맞아요? 글쎄, 배달 온 건 아닐 텐데. 서윤은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엘리베이터 방향 안내 표지판을 따라 걸었다. 7층, 인사 및 경영지원부 면접장이 있는 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깨끗한 정장을 차려입은 지원자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자기 차림이 얼마나 눈에 띄는지 새삼 실감했다. 돌아갈까? 그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손에 쥔 식도의 묵직한 감촉이 그 생각을 목덜미에서 붙들었다. 언젠가 자기 주인을 찾아가라고. 그 노인의 말이 묘하게 마음 어딘가를 건드리고 있었다. 지원자분 성함이? 스태프가 다가와 물었다. 서윤은 등줄기까지 차갑게 식는 걸 느끼며 입을 열었다. 이서윤입니다. 조리부 수석 셰프 지원했습니다. 아, 예. 여기 대기표 받으시고 잠시 저쪽에서. 직원은 잠깐 그녀의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프로답게 표정을 정리했다. 눈길에 미끄러지셨나 봐요. 혹시 무릎은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렸다. 수십 개의 시선이 일제히 서윤에게 꽂혔다. 깔끔한 유니폼, 새하얀 셰프 재킷,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얼룩진 재킷과 한 짝짜리 구두. 속삭이는 소리들이 귀에 들어왔다. 저 사람도 지원자야? 컨셉인가? 현장형 셰프 뭐 이런. 근데 저 상태로 면접을 보겠다고. 서윤은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다. 바지에 묻은 얼음을 털어내며 조심스럽게 포트폴리오를 꺼내 펼쳤다. 누가 뭐래도 이것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30대 초반 남자가 힐끗 쳐다봤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폭설이라. 저는 택시 타고 왔거든요. 비용 10만 원 나왔지만 면접이 더 중요하죠. 자랑 섞인 말투였다. 10만 원이면 제 한 달 식비인데. 서윤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남자가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힐끗 봤다. 미슐랭 원스타 출신이시네요. 라 매종 이철? 네. 대단하시네. 근데 왜 그만두셨어요? 거긴 연봉 7천 받는다던데. 개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짧게 대답하고 시선을 돌렸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30분이 지났다. 한 명씩 호명되어 면접실로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저마다 달랐다. 어떤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나왔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이서윤 지원자분. 드디어 서윤의 이름이 불렸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서윤은 포트폴리오를 꼭 쥐고 일어났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긴 테이블 뒤로 4명의 면접관이 보였다. 가운데에는 방송에서 수없이 봐온 얼굴. 한지민. 실물은 화면보다 훨씬 날카로운 인상을 풍겼다. 얇은 입술과 곧게 뻗은 콧대,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 위로 살짝 내려앉은 눈매. 그 시선이 서윤의 얼룩진 재킷과 맨발에 가까운 구두를 한번 훑고 올라갔다. 정적. 안녕하십니까? 호텔 리센트 파인 다이닝 루프 425 수석 셰프에 지원한 이서윤입니다.
서윤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한지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서윤 씨. 목소리는 방송에서 듣던 것보다 더 낮고 단단했다. 지금 그 복장으로 우리 호텔의 수석 셰프 면접 자리에 온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정면 승부를 거는 듯한 질문. 다른 면접관들의 표정에는 이미 기대 반 포기 반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죄송합니다. 호텔로 올라오는 언덕에서 산소통과 재료 카트를 끌던 노인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한지민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카트가 그대로 도로 쪽으로 미끄러지면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몸으로 막느라 이 꼴이 됐습니다. 한 면접관이 조용히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시간을 못 맞출 뻔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제 시간에 서 있습니다. 서윤은 덧붙였다. 주방은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공간입니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모른 척 지나치는 셰프를 저는 좋은 셰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짧은 침묵. 한지민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왼쪽에 앉은 40대 남자 면접관이 질문했다. 이서윤 지원자 경력 사항을 보니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 라 매종 이철에서 3년 동안 수셰프로 근무하셨네요. 그만두신 이유가 있습니까? 오너 셰프와의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서윤이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재료를 버리는 양을 줄이기 위해 메뉴 구성을 바꾸자고 제안했지만 그분은 이미 인테리어와 리뷰에 맞춰 굳어진 이미지라며 변화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셨다. 소리를 질러서 그만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책임지고 싶은 방식과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새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한지민이 팔짱을 꼈다. 고집이 세군요. 제 요리에 대해서는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어 한지민을 똑바로 봤다. 한지민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었다. 포트폴리오 보여주시겠어요? 서윤은 파일을 펼쳤다. 안에는 자신이 만든 요리 사진들이 가득했다. 계절별 메뉴, 재료 활용법, 플레이팅 디자인, 원가 절감 방안까지 8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면접관들이 파일을 넘기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이 메뉴 독특한데요? 오른쪽 면접관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제철 못난이 채소를 활용한 파인 다이닝 코스입니다. 원가는 30% 절감하면서도 맛과 비주얼은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서빙해 본 적 있습니까? 네. 라 매종 이철에서 특별 메뉴로 한 달간 운영했습니다. 고객 만족도 98%, 제주문율 85%였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지민이 파일을 덮으며 물었다. 이서윤 씨. 네. 혹시 이서영이라는 이름을 아는지요? 순간 서윤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면접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어머니 이름입니다. 그래. 지민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굳어졌다. 그럼 나랑 어떤 사이인지도 알고 있겠네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한지민. 어머니의 친언니. 즉 이 호텔의 공동대표이자 스타 셰프는 서윤에게 이모였다. 다른 면접관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대표님 혹시 조카예요. 한지민이 짧게 말했다. 언니 딸. 아. 그렇다고 해서 점수에 봐주거나 보탤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볼 겁니다. 한지민이 서윤을 똑바로 봤다. 이서윤 씨. 왜 지금까지 내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요. 지민의 눈매가 잠시 가라앉았다. 그분은 언니와는 다른 길을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숨을 골랐다. 무엇보다 이 호텔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얼마나 몸을 떨었는지 제가 봤습니다. 면접실 공기가 살짝 얼어붙었다. 한지민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 문을 두드린 이유는 뭡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서윤이 담담하게 말했다. 3년 전에. 그리고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과거가 아니라 제 미래를 위해서요. 한지민은 한참 동안 서윤을 바라봤다.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녀가 일어섰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통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이 허리를 숙였다. 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복도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는데 안에서 면접관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대표님, 방금 그 지원자. 실력은 확실합니다. 포트폴리오만 봐도. 하지만 개인적인 관계가. 그래서 더 공정하게 봐야죠. 한지민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솔직히 언니 딸을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서윤은 벽에서 몸을 떼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1층 로비로 내려와 카페 한 구석에 앉았다. 뜨거운 물만 식혀놓고 손을 녹였다. 땀이 식으니 그제야 무릎과 손목이 제대로 아파왔다. 휴대폰에는 친구들의 메시지가 줄줄이 떠 있었다. 야, 폭설인데 면접 가능하냐? 너 오늘 붙으면 진짜 인생 역전이다. 인생 역전이라. 서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다. 서윤은 손에 쥔 식도를 꺼내봤다. 낡은 나무 손잡이. 무뎌진 칼날. 하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무게감. 언젠가 자기 주인을 찾아가라고. 그 노인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이 칼을 자신에게 줬을까? H, J, M. 그 목걸이의 이니셜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지민. 한지민. 설마 그 노인이 한지민과 관련된 사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비약이었다. 하지만 묘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뭔가 큰 퍼즐의 한 조각을 주운 것 같은 기분.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서윤 씨? 호텔 리센트 인사팀입니다.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 말씀하세요. 오늘 면접.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제안이요? 한지민 대표님께서 이서윤 씨를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전 10시 가능하신가요? 서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무슨 이유로요? 합격 여부와는 상관없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라니. 서윤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내일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까?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서윤은 식도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내일 이 칼을 다시 가져가야 할지도 몰랐다. 아니면 이 칼이 진짜 주인을 만나게 될지도. 다음 날 오전 10시. 서윤은 어제보다 깔끔한 차림으로 호텔에 도착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슬랙스, 제대로 손질한 구두. 리셉션 직원이 그녀를 알아봤다. 어제 그분이시죠? 오늘은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17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대표님 개인 사무실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에 도착했다. 복도는 조용했다. 끝까지 걸어가자 한지민 대표 명패가 붙은 문이 보였다.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통유리 너머로 도시 전경이 펼쳐졌다. 어제의 폭설은 멈췄지만 거리는 여전히 하얗게 뒤덮여 있었다. 한지민은 창가에 등을 돌린 채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윤이 들어오는 소리에 그녀는 액자를 엎어두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서윤은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한지민이 차를 따르며 물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차? 물이면 충분합니다. 어제랑 똑같은 대답이네요. 한지민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녀는 물 한 잔을 서윤 앞에 놓고 자신도 앉았다. 불러서 미안해요. 갑자기. 괜찮습니다. 면접 결과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지민이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문제보다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언니가 마지막까지 나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서윤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한 번도 욕한 적은 없습니다. 의외네요. 한지민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였다. 대신 질문을 많이 했어요.
서윤이 한지민을 바라봤다. 지민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이 호텔에서 일할 때는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을까? 그런 얘기요. 한지민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런데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죠?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서윤은 조심스레 말을 골랐다. 다만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내가 진 사람 되는 거야. 그 싸움에서 단 한 번쯤은 지고 싶지 않다고. 역시 언니다운 말이군요. 한지민의 입꼬리가 굳게 올라갔다. 근데 말이야, 서윤 씨. 내 기억엔 내가 먼저 집을 나갔고 언니가 아버지를 감싸면서 나를 내쳤던 걸로 아는데. 아버지 얘기군요. 그래. 한지민이 몸을 숙여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다. 낡은 종이봉투 하나. 그녀는 봉투를 서윤 쪽으로 밀었다. 언니가 한 번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호텔 완공하고 얼마 뒤에. 편지요? 나는 받지 않았지. 경영지원실을 통해 우회로 들어왔고 나는 그걸 그대로 봉인해 두라고 시켰으니까. 한지민은 말끝을 씹었다. 오늘 아침 CCTV를 다시 보다가 문득 떠올랐어요. 왜 그때 그걸 열어보지 않았을까? CCTV요? 어제 언덕에서 당신이 노인을 도운 장면. 보안팀에서 보고를 올렸더군요. 한지민이 모니터를 돌렸다. 화면에는 정지된 CCTV 영상이 떠 있었다. 카트가 미끄러지고 서윤이 뛰어가 몸으로 막는 장면. 그리고 확대된 노인의 얼굴. 목에 걸린 작은 금속 펜던트가 선명하게 잡혀 있었다. H, J, M. 저 펜던트. 한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중학교 때 만들어드린 목걸이에요. 싸구려 금속이라 알레르기 난다고 했는데도 평생 하고 다니신다고. 서윤은 화면 속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주름 깊은 얼굴, 산소통, 떨리는 손. 저분이 이모 아버지세요? 한성주. 30년도 더 전에 집을 나가 가족 호적에서 지워진 이름. 한지민이 조용히 말했다. 서윤은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안에는 노란빛이 도는 편지지와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허름한 반지하 방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젊은 서윤과 어머니 서영. 그 뒤편 문틈으로 비쳐 보이는 어렴풋한 실루엣 하나. 앞치마를 두르고 팥죽을 젓고 있는 듯한 남자의 옆얼굴. 아버지네요. 서윤이 속삭였다. 편지를 펼쳤다. 어머니의 필체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민아. 나는 아직도 아버지를 버리지 못했다. 미워하면서도 밥을 해주고 욕하면서도 이불을 덮어준다. 너를 원망할 힘도 내게는 없다. 다만 언젠가 내가 이 호텔에서 만든 음식이 우리 아버지 입에도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날 이 싸움이 조금은 끝날 것 같아서. 그리고 내 딸 서윤이는 내 이름조차 모른다. 그 애에게 내 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건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마이너스 언니가. 편지 마지막 줄의 글씨는 떨려 있었다. 눈물 자국인지 얼룩이 져 있었다.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어머니가 이런 편지를. 한지민은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나도 아버지 험담을 한 적은 없어요. 대신 그냥 존재를 지워버렸죠. 서윤이 낮게 말했다. 한지민은 서랍에서 또 다른 물건 하나를 꺼냈다. 오래된 나무 손잡이 식도. 서윤의 눈이 커졌다. 이거. 보안팀이 CCTV 확대하면서 발견했어요. 노인이 당신한테 뭔가 건네주는 장면. 한지민이 식도를 쳐다보며 말했다. 이거 혹시 받으셨어요? 서윤은 주머니에서 똑같은 식도를 꺼냈다. 네. 어제 노인분이 주셨습니다. 평생 쓰던 칼인데 제게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한지민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서윤의 식도를 받아들었다. 이 손잡이 결. 내 아버지가 젊은 날 쓰던 칼이랑 너무 똑같아. 확실하세요? 확실해요. 어릴 때 이 칼로 당근을 깎아주셨거든요. 토끼 모양으로. 이 칼집 무늬까지 기억해요. 한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0년. 30년 동안 이 칼을 들고 어디선가 살고 계셨던 거네.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모. 어젯밤에 찾아봤어요. 배달 기록. 한지민이 모니터를 켰다. 한성주 71세. 재래시장에서 우리 호텔로 반찬 배달하는 일을 3년째 하고 있었대요. 만성 폐질환으로 산소통 없이는 못 다닌다고. 화면에는 배달 기록이 떠 있었다. 배달원 한성주. 배달 횟수 247회. 평균 배달 시간 45분. 고객 평점 4.95. 0. 247번. 우리 호텔에 247번이나 왔었는데 나는 한 번도 몰랐어요. 한지민이 얼굴을 감쌌다. 아버지가 이렇게 가까이 계셨는데.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나보실 건가요? 한지민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무서워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30년 만에 만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고 싶어 하실지도 모르겠고. 편지에는 서윤이 편지를 가리켰다. 어머니가 아버지 입에 이모 음식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20년도 더 전 얘기예요.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한지민은 창밖을 바라봤다. 눈 덮인 도시.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산소통을 메고 걷고 있을 거리. 서윤 씨. 네. 만약 그 노인이 정말 내 아버지라면 당신은 나한테 어떤 말부터 건네고 싶습니까? 서윤은 손에 쥔 식도의 무게를 느끼며 입을 열었다. 저는 어머니가 못한 말을 할 겁니다. 어떤 말이죠? 당신이 어떤 아버지였는지 모른다고 해서 당신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 말 먼저 하고 싶어요. 한지민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고맙네요. 조카한테 이런 말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티슈로 눈물을 닦고 심호흡했다. 오늘 저녁 7시에 저희 호텔 7층 연회장에서 VIP 고객 시식회가 있어요. 네. 아버지가. 한성주 씨가 거기 배달을 오기로 되어 있어요. 반찬 20인분. 한지민이 서윤을 똑바로 봤다. 서윤 씨 같이 가줄래요? 내가. 혼자는 자신이 없어요. 저요? 네. 당신이 있으면. 조금은 용기가 날 것 같아요.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이건 가족의 문제였다. 자신이 끼어들 일이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편지, 노인이 준 식도, 그리고 한지민의 떨리는 목소리. 모든 것이 자신을 그 자리로 이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고마워요. 한지민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서윤 씨. 네. 면접 결과는 합격입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당신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포트폴리오만 봐도. 그리고 한지민이 편지를 만졌다. 언니 딸이니까 더 깎아내리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더군요. 너무 잘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서윤이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시식회. 당신이 메인 디시 하나 준비해 주세요. 시험 삼아. 오늘이요? 네. 6시간 있어요. 재료는 우리 주방에 다 있으니까 자유롭게 쓰세요. 한지민이 일어섰다. 그리고 그 음식을 아버지한테 대접하고 싶어요. 서윤은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첫 출근도 아니고 면접도 아니고 30년 만에 가족 상봉을 위한 요리. 이보다 더 큰 압박이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요리도 없을 것 같았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서윤. 한지민이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조카.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30년 동안 얽히고 설킨 가족의 실타래. 오늘 저녁 그 실타래가 조금은 풀릴 수 있을까? 서윤은 식도를 꽉 쥐었다. 이 칼이 진짜 주인을 만나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다. 오후 1시 호텔 리센트 17층 주방. 서윤은 하얀 셰프 재킷을 입고 주방 한가운데 섰다. 스테인리스 조리대, 최첨단 오븐, 각종 조리 도구들. 8년 동안 꿈꿔온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꿈을 이룬 기쁨보다 긴장감이 먼저였다. 6시간 안에 메인 디시 하나. 한지민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주방장 김태수가 다가왔다. 이서윤 씨죠? 대표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시식회 메인 디시 담당하신다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재료는 마음대로 쓰세요. 냉장고 3개, 창고 2개 전부 오픈입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부주방장한테 말하시고. 김태수가 주방을 한 바퀴 둘러보며 말했다. 참고로 오늘 VIP 시식회 손님은 20명. 전부 제게 인사드리고 입맛 까다로운 분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수가 목소리를 낮췄다. 대표님 아버지 오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30년 만에. 네. 부담 크시겠네요. 첫 출근도 아니고 이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수가 어깨를 두드렸다. 파이팅. 저희도 도울 테니까 편하게 하세요. 서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냉장고로 향했다. 문을 열자 온갖 식재료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최고급 소고기, 신선한 해산물, 제철 채소들. 30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와 딸. 그 사이를 이어줄 음식이라면. 서윤은 재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생각했다. 화려한 요리? 아니다. 너무 부담스럽다. 고급 식재료? 아니다. 거리감만 생긴다. 그렇다면 서윤의 눈이 구석에 놓인 박스에 멈췄다. 못난이 채소시장 납품용. 상처나고 모양 고르지 못한 채소들. 보통은 직원 식당이나 소스 재료로 쓰는 것들. 이거다. 서윤은 박스를 꺼냈다. 못난이 무, 못난이 당근, 못난이 감자. 못난이로 만드는 파인 다이닝. 버려질 뻔한 것들로 만드는 최고의 요리. 서윤은 도마를 꺼내고 칼을 잡았다. 어제 노인이 준 식도를 쓰고 싶었지만 이건 주방 규정상 불가능했다. 대신 주방 최고급 나이프를 골랐다. 칼을 든 순간 8년 동안의 경험이 손끝으로 흘러들어왔다. 이서윤 씨 메뉴 정하셨어요? 부주방장이 물었다. 네. 뿌리채소 콩피와 된장 크림 소스를 곁들인 제철 못난이 요리입니다. 못난이요? 네. 버려질 뻔한 재료로 만드는 가족의 맛입니다. 부주방장의 눈이 반짝였다. 재밌는데요? 도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오후 2시. 서윤은 물을 깎기 시작했다. 겉은 못생겼지만 속은 단단하고 싱싱했다. 얇게 편을 썰어 모양을 잡았다. 꽃잎처럼 파도처럼. 와, 칼질 진짜 좋으시네요. 옆에서 지켜보던 보조 셰프가 감탄했다. 8년 했으니까요.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다. 당근도 깎았다. 못생긴 부분은 잘라내고 예쁜 부분만 골랐다. 하지만 버리지는 않았다. 잘라낸 부분은 육수 재료로 따로 모았다. 재료 하나도 안 버리시네요. 버릴 게 없어요. 못생긴 것도 다 쓸모가 있으니까. 서윤의 철학이었다. 오후 3시. 채소를 올리브 오일에 넣고 저온에서 천천히 익혔다. 콩피. 프랑스 전통 조리법으로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 온도 85도 유지 2시간. 타이머를 맞추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갔다. 된장 크림 소스. 이건 서윤만의 레시피였다. 한국 전통 된장에 생크림을 넣어 부드럽게 만드는 퓨전 소스. 된장이요? 파인 다이닝에. 김태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네. 한국 사람 입맛에는 된장이 최고죠. 게다가 서윤이 된장을 떠서 냄새를 맡았다. 이 된장 3년 묵은 거예요. 깊은 맛이 나요. 오, 잘 아시네요. 우리 호텔 전속 장인이 담근 거예요. 그럼 더 좋죠. 서윤은 된장을 체에 곱게 거르고 생크림, 버터, 마늘을 넣어 약한 불에서 저었다. 향이 퍼지기 시작했다. 구수하면서도 부드러운 냄새.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요? 부주방장이 침을 삼켰다. 시식해 보실래요? 돼요? 물론이죠. 서윤이 작은 접시에 소스를 담아줬다. 부주방장이 맛을 봤다. 와, 이게 된장이 맞아요? 완전 부드러운데 깊은 맛도 나고. 감사합니다. 오후 4시. 채소 콩피가 완성됐다. 올리브 오일에 푹 익은 무, 당근, 감자. 젓가락으로 찔러보니 부드럽게 들어갔다.
완벽해. 서유는 채소를 하나씩 꺼내 식혔다. 기름을 빼고 모양을 다듬었다. 플레이팅 연습을 시작했다. 하얀 접시 위에 채소를 층층이 쌓았다. 무, 당근, 감자 순서로. 그 위에 된장 크림 소스를 우아하게 뿌렸다. 마지막으로 식용꽃잎과 허브를 올렸다. 완성. 김태수가 다가와 접시를 봤다. 오, 이거 정말 못난이 채소로 만든 거예요? 네. 믿기지 않는데요. 미슐랭 레스토랑 메뉴 같은데. 맛을 봐주시겠어요? 김태수가 포크로 한 입 떠먹었다. 눈이 커졌다.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정말요? 채소가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된장 소스. 완전 예술이에요. 김태수가 엄지를 들어 올렸다. 이서윤 씨, 당신 진짜 천재 아니에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이 정도면 대표님도 만족하실 거예요.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오후 5시. 시식회 준비가 한창이었다. 다른 셰프들이 전체, 수프, 샐러드를 준비하는 동안 서윤은 메인 디시 20인분을 만들기 시작했다. 똑같은 과정을 20번 반복했다. 채소 손질, 콩피, 플레이팅. 하나하나 정성껏. 이서윤 씨, 물 좀 드세요. 보조 셰프가 물을 건넸다. 고맙습니다. 서윤은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탓에 목이 바짝 말라 있었다. 근데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인가 봐요. 대표님이 직접 주방까지 내려오셨어요. 네. 서윤이 고개를 들자 한지민이 주방 입구에 서 있었다. 잠깐 나올 수 있어요? 네. 서윤은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서 한지민이 물었다. 준비 잘 돼가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무슨 메뉴예요? 못난이 채소 콩피와 된장 크림 소스입니다. 한지민의 눈썹이 올라갔다. 못난이 채소요? 네. 버려질 뻔한 것들로 만드는 요리입니다. 못생겼어도 맛있고 잊혀졌어도 소중하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한지민은 잠시 말이 없었다. 적절한 메뉴네요. 혹시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한성주 씨는 오시기로 하셨어요? 네. 7시에 배달 온대요. 평소처럼. 한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서윤 씨, 나 지금 너무 무서워요. 왜요? 30년 만에 만나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안하다고? 보고 싶었다고?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나을까요? 한지민의 눈가가 붉어졌다. 서윤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이모, 말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음식이요. 이모가 만든 음식을 아버지가 드시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한지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언니 편지에도 그렇게 써 있었죠. 내가 만든 음식이 아버지 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오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마워요, 서윤. 한지민이 눈물을 닦았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 혼자는 못했을 거예요. 천만에요. 저도 배우는 게 많아요. 뭘요? 가족의 의미요.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모를 보면서 가족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한지민이 서윤을 껴안았다.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진짜로. 네. 두 사람은 잠시 포옹했다. 오후 6시 30분. 시식회장 세팅이 완료됐다. 하얀 테이블보, 반짝이는 와인잔, 은빛 커트러리. 20명의 VIP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주방에서는 최종 점검이 한창이었다. 전체 준비 완료. 수프 준비 완료. 샐러드 준비 완료. 메인 디시 준비 완료. 서윤이 마지막으로 외쳤다. 김태수가 엄지를 들었다. 좋아요. 서빙 시작합니다. 직원들이 접시를 들고 홀로 나갔다. 서윤은 주방 한쪽에서 지켜봤다. 손님들이 음식을 먹는 모습, 만족스러운 표정들. 잘 됐다. 그때 주방 문이 열렸다. 한지민이 들어왔다. 서윤 씨. 네. 아버지. 오셨어요.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금요? 네. 직원 입구로 배달 물품 들고 한지민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같이 가줄래요? 물론이죠. 두 사람은 주방을 나와 직원 입구로 향했다. 복도 끝에 작은 문이 보였다. 그 앞에 회색 패딩을 입은 노인이 카트를 밀고 서 있었다. 한성주. 산소통을 맨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한지민의 발걸음이 멈췄다. 못 가겠어요. 이모. 서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30년 기다렸잖아요. 조금만 더 용기 내요. 한지민은 눈을 꽉 감았다 떴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30년의 시간이 그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아버지. 한지민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노인의 눈이 커졌다. 지민이냐? 복도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한성주는 카트 손잡이를 잡은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산소 호스에서 희미한 쉿소리가 들렸다. 지민이. 맞냐? 목소리가 갈라졌다. 30년 동안 불러보지 못한 이름. 한지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아버지. 성주의 손이 떨렸다. 카트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어떻게? 여기를. 여긴 제 호텔이에요, 아버지. 지민이 한 발짝 다가섰다. 호텔 리센트. 제가 10년 전에 만들었어요. 성주의 눈이 커졌다. 주변을 둘러보다가 복도 벽에 걸린 액자를 봤다. 호텔 리센트 공동 대표 겸 총괄 셰프 마이너스 한지민. 이게 내가? 네. 방송도 나오고 미슐랭 스타도 받았어요. 아버지가 항상 바보 같다고 하시던 그 딸이요. 지민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섞였다. 성주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내가 바보라고 한 적 없다. 술 드시고 그러셨잖아요. 요리 같은 거에서 뭐하냐? 시집이나 잘 가라고. 그건 성주가 말을 잇지 못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르신 안으로 들어가서 앉으시는 게 어떨까요? 서서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아, 네. 근데 아가씨는 어제 언덕에서 도와드렸던 사람이에요. 기억나세요? 성주의 얼굴이 밝아졌다. 아, 그때 그분. 맞네. 옷 망쳐서 미안했어. 괜찮아요. 오히려 저한테 귀한 칼도 주셨잖아요. 그 칼. 잘 쓰고 있소? 네. 아주 소중하게요. 서윤이 웃으며 카트를 밀었다. 이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디로 가면 돼요? 7층 연회장 주방인데. 제가 주방 직원이에요. 안내해 드릴게요. 세 사람은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탔다. 좁은 공간에 침묵이 흘렀다. 성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민아. 네. 나. 많이 늙었지? 아니에요. 지민이 거짓말을 했다. 실제로는 사진 속 아버지와 너무 달랐다. 주름투성이 얼굴, 굽은 허리, 떨리는 손. 산소통 없이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몸. 거짓말. 거울 보면 나도 알아. 폐가 망가져서 말이야.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렇게 살았더니. 성주가 쓴웃음을 지었다. 내 엄마 말 들을 걸 그랬어.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연회장 주방 입구였다. 김태수가 마중 나왔다. 성주 씨. 오늘도 왔네요. 근데 대표님이? 태수 씨. 지민이 말했다. 이분. 제 아버지예요. 김태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아버님이요? 네. 오늘은 특별히 VIP 룸에서 식사하시게 해주세요. 아, 네. 물론이죠. 김태수가 황급히 자리를 준비했다. 연회장 한쪽 조용한 공간에 2인 테이블을 세팅했다. 지민아,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성주가 난처해했다. 나는 그냥 배달만 하고 가려고. 아버지. 지민이 의자를 빼주었다. 앉으세요. 오늘은 제가 아버지한테 밥 차려드리고 싶어요. 성주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천천히 앉았다. 산소통을 옆에 내려놓고 마스크를 벗었다.
30년 만이네. 내가 차린 밥상.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내가 고등학교 때 처음 만들어준 김치찌개. 짜기만 하고 맛없었는데도 내가 한 그릇 다 먹었잖아. 지민이 웃었다. 제가 소금을 설탕인 줄 알고 넣었었죠. 그래도 맛있었어. 내 정성이 들어가서.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서윤이 주방으로 들어가 접시를 가져왔다. 못난이 채소 콩피와 된장 크림 소스. 이게 오늘 메인 디시예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성주가 접시를 봤다. 이게 채소로 만든 거요? 네. 못생긴 채소들로요. 와, 이렇게 예쁠 수가. 성주가 포크를 들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 못했다. 지민이 재빨리 포크를 받아들었다. 제가 먹여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가만히 계세요. 지민이 채소를 한 입 크기로 잘라 아버지 입에 넣어주었다. 성주가 천천히 씹었다. 눈이 커졌다. 이거 정말 맛있네. 그죠? 채소가 이렇게 달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소스. 뭐야? 된장 크림 소스예요. 서윤이 설명했다. 한국 전통 된장에 생크림을 넣어 부드럽게 만든 거예요. 된장이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가. 성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민아, 내 아버지. 나 평생 내 요리 한 번 더 먹고 싶었어. 그 소금 범벅 김치찌개라도 좋으니까. 지민도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왜 30년 동안 연락 안 하셨어요? 미안해서. 너희 엄마한테, 너한테, 서영이한테. 성주가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도박하고 술 먹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그런 아버지가 딸들 앞에 어떻게 나타나겠냐? 그래도 연락은 하셨어야죠. 지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가 얼마나 찾으셨는데요? 아버지 없어지고 3년 동안 경찰서, 병원, 쪽방촌 다 뒤졌어요. 알아. 알면서 왜 안 나타나셨어요? 너희가 나 없이 더 잘 살 것 같아서. 성주가 눈물을 닦았다. 실제로 그랬잖아. 너 보라고. 이렇게 큰 호텔 대표까지 됐잖아. 내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민이 소리쳤다. 호텔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아버지가 더 필요했어요. 지민아, 언니도 그랬어요. 언니는 평생 아버지 찾아다녔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성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영이가 죽었어? 3년 전에요. 암이었어요. 내가 몰랐네. 성주가 얼굴을 손으로 감싸쥐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봤어야 했는데. 언니가 편지 남겼어요. 지민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이모한테 쓴 거였는데 저한테도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성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었다. 한참 동안 글자를 응시하다가 편지를 내려놓았다. 서영이. 착한 애였는데. 언니는 끝까지 아버지 편이었어요. 저랑 싸운 것도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미안하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지민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돌아와 주세요. 저희 곁으로. 성주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나는 이제 오래 못 살아. 뭔 소리예요? 폐암 말기야. 6개월 전에 판정받았어.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윤이 입을 가렸다. 어르신. 괜찮아요. 이 나이에 이만큼 산 것도 다행이지. 성주가 담담하게 말했다. 의사가 그러더군. 3개월 남았다고. 근데 벌써 6개월째야. 억지로 버티는 거지 뭐. 왜 말 안 하셨어요? 지민이 울먹였다. 누구한테 말해? 가족도 없는 늙은이가. 저 있잖아요. 넌 30년 동안 날 찾지 않았잖아. 그건. 지민이 말문이 막혔다. 맞는 말이었다. 자신은 아버지를 찾지 않았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미안해요, 아버지. 지민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고집부려서 30년을 허비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성주가 딸의 손을 쓰다듬었다.
내가 잘못한 거지. 도박하고 술 먹고 가족 버리고. 이제 그만해요. 과거 얘기는. 지민이 눈물을 닦았다. 남은 시간 동안 같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호텔에서. 지민아. 17층에 VIP 객실 있어요. 거기서 지내세요. 병원 치료도 받으시고. 안 돼. 나 같은 놈이 이런 데서. 제발이요. 지민이 애원했다.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30년 못한 거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요. 성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고맙다. 지민아. 내일부터 모시러 갈게요. 지금 어디 사세요? 신림동 쪽방촌. 짐 많아요? 짐? 없어. 옷 몇 벌이랑 이 산소통이 전부지. 성주가 쓸쓸하게 웃었다. 사람이 이렇게 가볍게 살 수도 있더라고. 지민이 서윤을 봤다. 서윤 씨, 내일 저 좀 도와줄래요? 물론이죠. 같이 아버지 모시러 가요. 알겠습니다. 성주가 서윤을 봤다. 아가씨가. 지민이 조카더군요? 네. 어제 알았어요. 서영이 딸. 많이 닮았네. 엄마를. 서윤이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너희 엄마. 착한 사람이었어. 끝까지 날 버리지 않았지. 알아요. 편지에서 봤어요. 성주가 천장을 올려다봤다. 서영아.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한테도 지민이한테도 못난 아버지였어. 지민이 아버지를 껴안았다. 이제 그런 말하지 마세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럼 그 시간이라도 제대로 보내요. 가족으로. 성주가 딸을 꽉 안았다. 30년 만에 포옹. 늦었지만 그래도 이루어진 재회. 서유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엄마. 봤어요? 이모랑 외할아버지 다시 만났어요.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가 바라던 거. 오늘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VIP 시식회는 대성공이었다. 손님들은 못난이 채소 요리에 극찬을 보냈다. 이런 요리는 처음이에요. 버려질 뻔한 재료로 이런 맛을 낼 수 있다니. 한지민 셰프, 이번 메뉴 정규 메뉴로 해주세요. 지민은 미소 지으며 손님들에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VIP 룸에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곳에. 시식회가 끝나고 지민은 다시 VIP 룸으로 갔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 지민아. 손님들 다 갔냐? 네. 다들 음식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렇지. 내 딸이 만든 건데. 성주가 자랑스럽게 웃었다. 지민이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버지, 내일 모시러 갈게요. 10시쯤. 알았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 준비해 드릴게요. 필요한 거? 없어. 내가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성주가 딸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지민아. 이 못난 아버지 받아줘서. 무슨 못난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인데요. 30년 동안. 이제 그 얘기 그만해요. 앞으로만 봐요. 지민이 웃었다. 앞으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매일 아버지한테 밥 차려드릴 거예요. 매일? 네. 아침, 점심, 저녁 전부요. 그럼. 나 너무 행복해서 100살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두 사람이 웃었다. 30년 만에 들리는 아버지와 딸의 웃음소리.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 가족이 다시 모이는 밤이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한지민과 서유는 신림동 쪽방촌 앞에 섰다. 낡은 3층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좁은 계단. 여기가. 지민이 건물을 올려다봤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사셨던 곳. 건물 입구에는 일일 2만 원, 월세 50만 원 팻말이 붙어 있었다. 들어가 볼까요? 서윤이 먼저 계단을 올랐다. 지민이 뒤따랐다. 복도는 컴컴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렸다. 곰팡이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다. 203호.
지민이 아버지가 적어준 방 번호를 확인했다. 문 앞에 섰다. 녹슨 문고리, 벗겨진 페인트. 문틈으로 미세한 빛이 새어나왔다. 노크했다. 아버지, 저예요. 지민이.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어서 와라. 좁지만 성주가 민망한 표정으로 물러섰다. 방은 2평도 안 됐다. 작은 창문 하나, 낡은 이불 하나, 옷 몇 벌이 걸린 옷걸이. 그게 전부였다. 구석에는 산소통 3개가 쌓여 있었다. 이게 전부예요? 서윤이 놀라서 물었다. 응. 많지? 나 같은 늙은이한테는. 성주가 쓴웃음을 지었다. 지민은 방 안을 둘러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작은 전기밥솥, 컵라면 몇 개, 낡은 수건. 벽에는 오래된 달력 하나만 붙어 있었다. 아버지, 여기서 30년을. 처음엔 더 나쁜 데도 살았어. 여긴 그나마 창문도 있고. 성주가 창문을 가리켰다. 이 창문으로 해 뜨는 거 보면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어.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 우냐? 이제 좋은 데 가는데. 미안해요. 제가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그만해. 과거 얘기는 어제 다 했잖아. 성주가 산소통을 하나 들었다.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제가 할게요. 서윤이 산소통을 받았다. 이거 3개 다 가져가야 해요? 응. 하루에 하나씩 쓰거든. 예비용까지 해서 3개. 무겁지 않으세요? 익숙해. 3년째 메고 다니니까. 성주가 낡은 가방에 옷가지를 넣기 시작했다. 셔츠 2벌, 바지 2벌, 속옷 몇 벌. 그게 전부였다. 이것만 챙기면 돼요? 지민이 물었다. 응. 이게 내 전 재산이야. 다른 건요? 사진이나 추억거리 같은 거. 없어. 다 버렸어. 무거워서. 성주가 방 한쪽을 가리켰다. 아, 저것만 빼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민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성주와 아내, 그리고 어린 지민과 서영이 함께 웃고 있었다. 이 사진. 지민의 손이 떨렸다. 내가 6살 때? 응. 놀이동산 갔던 날이지. 내가 회전목마 타고 싶다고 떼써서. 기억나요? 언니랑 싸웠었죠. 누가 먼저 탈 거냐고. 맞아. 그래서 둘 다 태웠지. 아빠가 중간에서 잡고. 성주가 사진을 쓰다듬었다. 이 사진. 평생 버릴 수가 없더라. 술 먹고 쪽방에서 깰 때마다 이거 보면서 울었어. 지민이 사진을 꽉 쥐었다. 이거 가져가요. 호텔 방에 걸어둘게요. 그래. 내가 갖고 있어. 서윤이 다른 사진을 집었다. 젊은 여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었다. 이분이 내 외할머니야. 성주가 말했다. 서영이 엄마. 돌아가셨어요? 20년 전에. 나 집 나가고 5년 뒤에 돌아가셨지. 성주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장례식도 못 갔어. 얼굴 볼 면목이 없어서. 외할머니도.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한테 들은 적이 있었다. 외할머니가 사위를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 돌아오면 밥 먹이려고 매일 아침 식탁을 차렸다는 것. 미안했어. 장모님한테. 성주가 중얼거렸다. 짐을 다 챙기고 방을 나서려는데 옆방 문이 열렸다. 70대 할머니가 나왔다. 성주 씨 이사 가요? 네, 박여사. 딸네 집으로 가게 됐어요. 오, 다행이네요. 딸이 찾아왔어요? 네. 이 사람이 제 딸입니다. 성주가 지민을 소개했다. 할머니가 지민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어머, 옷 참 좋은 거 입으셨네. 돈 많이 버나 봐요? 호텔 운영합니다. 지민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호텔? 대단하네. 성주 씨 복 터졌네요. 할머니가 성주의 어깨를 쳤다. 그동안 혼자 고생했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겠네. 고마워요, 박여사. 그동안 신세 많이 졌어요. 무슨 신세? 우리 서로 의지하고 살았지. 할머니가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거 가져가요. 떡 좀 샀어요. 새 출발 기념으로. 고맙습니다. 성주가 떡을 받았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1층 관리실 아저씨가 나왔다. 성주 씨, 나가요? 네. 딸이 모시러 왔어요. 아이고, 잘 됐네. 보증금 50만 원 여기 있어요. 아저씨가 봉투를 건네다. 방 깨끗하게 써줘서 고마워요. 3년 동안 한 번도 밀린 적 없었잖아요. 당연하죠. 신세 졌는데. 성주가 봉투를 받으려 하자 지민이 막았다. 아저씨, 그 돈으로 2층 방 여사님 방세 내주세요. 네? 왜요? 아버지가 신세 졌다는 분이니까. 한 달치만이라도. 지민이 자신의 지갑에서 100만 원을 더 꺼냈다. 그리고 이건 나머지 쪽방 사시는 분들 식사비로 써주세요. 아버지 이름으로. 아저씨의 눈이 커졌다.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3년 동안 정나는 분들이잖아요. 작은 보답입니다. 고맙습니다. 꼭 전달할게요. 건물을 나서자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다. 짐 실을게요. 서윤이 트렁크에 산소통과 가방을 실었다. 성주가 건물을 돌아봤다. 3년. 여기서 3년 살았는데. 이제 안녕이에요, 아버지. 지민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이제 좋은 곳으로 가요. 그래. 좋은 곳으로. 성주가 중얼거렸다. 택시가 출발했다. 백미러로 쪽방촌 건물이 점점 멀어졌다. 아버지, 호텔방 마음에 드실 거예요. 지민이 말했다. 큰 창문 있고 침대도 푹신하고 욕조도 있어요. 욕조? 내가 언제 욕조에 누워봤다고. 이제 매일 누울 수 있어요. 허허. 꿈만 같네. 성주가 창밖을 바라봤다. 아빠. 갑자기 지민이 소리쳤다. 택시가 급정거했다. 왜 그래요? 아버지 약 챙겼어요? 성주가 주머니를 뒤졌다. 아. 방에 두고 왔네. 기사님 죄송한데 다시 돌아가 주세요. 네. 택시가 유턴했다. 5분 후 다시 쪽방촌 앞에 도착했다. 제가 다녀올게요. 서윤이 뛰어내렸다. 2층으로 올라가 203호 문을 열었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작은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서윤은 방 안을 둘러봤다. 이곳에서 외할아버지가 30년을 살았다. 혼자서 외롭게 창가에 놓인 약통을 집었다. 폐암 치료제 마이너스 한성주.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울대병원. 3개월 남았다고 했는데 서윤은 약통을 꽉 쥐었다. 제발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이모랑 행복한 시간 보내시게. 방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박 여사를 만났다. 아, 아까 그 아가씨. 약 가지러 왔어요? 네. 성주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박 여사가 말했다. 여기 사는 사람들 밥도 자주 해주고 아프면 병원도 데려다주고. 딸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여기서 많이 힘드셨어요? 힘들었죠. 산소통 메고 계단 오르내리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했어요. 박 여사의 눈가가 붉어졌다. 밤마다 기침하는 소리 들렸어요. 벽이 얇아서. 근데 낮에는 항상 웃고 다녔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다라면서. 그 사람 잘 모셔줘요. 시한부라는 거 나도 알아요. 어떻게? 약봉지에 적혀 있더라고요. 한번 쓰레기 버리다가 봤어요. 박 여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행복하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할게요. 서윤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계단을 내려갔다. 택시로 돌아와 약을 건넸다. 찾았어요. 고맙다, 아가씨. 성주가 약을 받아 먹었다. 택시가 다시 출발했다. 이번에는 쪽방촌을 완전히 벗어났다. 강남 쪽으로 들어서자 풍경이 달라졌다. 높은 빌딩, 깨끗한 거리, 명품 매장들. 여기가 강남이구나. 성주가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봤다. 30년 만에 와보네. 자주 오세요, 아버지. 호텔이 강남이거든요. 허허. 내 딸이 강남의 호텔을. 30분 후 호텔 리센트 앞에 도착했다.
성주는 택시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다. 이게 내가 만든 거야? 네. 지민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10년 걸렸어요. 땅 사는 것부터 설계, 시공, 인테리어까지 전부 제가 했어요.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성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 딸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줄은. 들어가요, 아버지. 지민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로비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분은 제 아버지세요. 앞으로 17층 VIP 룸에 계실 거예요.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성주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다. 이쪽이에요. 지민이 맨 끝 방으로 안내했다. 문을 열자 넓은 거실, 큰 침대, 전망 좋은 창문이 펼쳐졌다. 성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여기가 내가 잘 방이야? 네.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다니. 천국 같은데. 성주가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이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거야? 네. 아침, 점심, 저녁 다요. 지민이 아버지 옆에 섰다. 앞으로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성주가 딸을 껴안았다. 고맙다, 지민아. 정말 고맙다. 천만에요, 아버지. 서유는 문 밖에서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다. 30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가족. 늦었지만 그래도 이루어진 행복. 엄마 봤죠? 다 잘 됐어요. 서유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가족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2주가 지났다. 한성주는 호텔 17층 VIP 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9시 지민이 직접 아침 식사를 가져왔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응. 벌써? 성주가 눈을 비볐다. 푹신한 침대, 따뜻한 이불. 아직도 꿈만 같았다. 오늘은 뭐 해주셨어? 닭죽이요. 소화 잘 되게. 지민이 쟁반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다. 병원 검사 결과 나왔는데 영양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대요. 단백질 보충해야 한대요. 알았어. 잘 먹을게. 성주가 숟가락을 들었다. 손이 떨려서 죽이 흘렀다. 제가 떠드릴게요. 지민이 숟가락을 받아 아버지 입에 넣어주었다. 맛있어요? 응. 내가 끓인 건 다 맛있어. 거짓말. 예전엔 맛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땐 내가 입맛이 없었나 봐. 성주가 웃었다. 식사를 마치고 지민이 설거지하려 하자 성주가 말했다. 지민아, 나 주방 좀 구경시켜 줄래? 주방이요? 응. 내가 일하는 곳 보고 싶어. 지민은 잠시 망설였다. 아버지, 거기 좀 바빠요. 방해되실 수도.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을게. 딸 일하는 모습 좀 보고 싶단 말이야. 성주의 눈빛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알겠어요. 오후 2시쯤 오세요. 그때가 좀 한가해요. 고맙다. 마이너스. 오후 2시 17층 주방. 점심 서비스가 끝나고 직원들이 정리 중이었다. 서윤도 조리대를 닦고 있었다. 아버지, 이쪽이에요. 지민이 성주를 주방으로 안내했다. 산소통을 맨 노인이 들어오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버님이시죠?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성주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다. 아니에요. 그냥 늙은이일 뿐이에요. 여기 앉으세요. 지민이 구석에 의자를 놓아드렸다. 성주는 앉아서 주방을 둘러봤다. 반짝이는 조리대, 최첨단 오븐, 각종 칼들이 정렬된 벽. 대단하네. 이런 데서 일하는구나. 네. 저기 보이는 게 메인 스테이션이에요. 지민이 가리켰다. 거기서 메인 요리 나가고 옆에는 파티시의 공간, 저쪽은 냉장 창고. 성주는 딸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 어렸을 때 생각나네. 네? 초등학교 때 처음 계란 프라이 만들었잖아. 기름 너무 많이 둘러서 온통 튀고.
지민이 웃었다. 맞아요. 엄마한테 엄청 혼났었죠. 근데 나는 맛있게 먹었어. 짜고 기름지고 그랬지만. 거짓말. 한 입 먹고 뱉으셨잖아요. 그랬나? 하. 두 사람이 웃는 사이 서윤이 다가왔다. 외할아버지 컨디션 좀 어떠세요? 오, 서윤이. 좋아. 여기 밥이 워낙 좋아서. 다행이에요. 약은 잘 드세요? 응. 지민이가 시간마다 챙겨줘. 서윤이 쟁반을 들었다. 오늘 새 메뉴 테스트 중인데 맛 좀 봐주실래요? 나? 내가 뭘 알아. 괜찮아요. 솔직한 의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서윤이 접시를 내밀었다. 연어 카르파초에 유자 소스를 뿌린 요리였다. 성주가 포크로 한 입 먹었다. 눈이 커졌다. 이거 정말 맛있는데? 정말요? 응. 생선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새콤한 소스. 유자 소스예요. 한국적인 맛을 넣어봤어요. 대박이다. 이거 메뉴에 올려야 해. 서윤이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주방장이 다가왔다. 어르신 요리에 관심 많으세요? 글쎄요. 예전에 좀 했었죠. 어떤 요리요? 분식집이요. 떡볶이, 김밥, 라면. 그런 거. 성주가 멋쩍게 웃었다. 40년 전 일이에요. 결혼하고 처음 차린 가게가 분식집이었거든요. 와, 그럼 베테랑이시네요. 김태수의 눈이 반짝였다.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간단한 거 하나 만들어 보실래요? 나? 지금? 네. 저희 직원들한테 배울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성주는 지민을 봤다. 괜찮겠어? 물론이죠. 해보세요, 아버지. 성주는 천천히 일어났다. 산소통을 끌고 조리대로 갔다. 뭘 만들까? 그는 재료들을 살펴보다가 손이 멈췄다. 떡볶이 떡 있어요? 네, 여기요. 보조 셰프가 냉장고에서 가래떡을 꺼냈다. 고추장, 설탕, 간장. 성주가 재료를 하나씩 챙겼다. 어묵도 있고. 좋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집었다. 손이 떨렸지만 익숙한 동작이었다. 가래떡을 썰고 어묵을 자르고 양파를 다졌다. 냄비에 물을 붓고 고추장을 풀었다. 설탕, 간장, 다진 마늘을 넣었다.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떡을 넣고 저었다. 팔이 떨렸다. 숨이 찼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윤이 다가와 국자를 받아들었다. 고마워. 이제 힘이 없네. 5분 후 떡볶이가 완성됐다. 와, 냄새 좋은데요? 직원들이 모여들었다. 성주가 접시에 담아 나눠줬다. 맛있어요. 이거 진짜 옛날 떡볶이 맛이에요. 단짠단짠한 게 중독성 있는데요. 지민도 한 입 먹었다. 눈을 감았다. 이 맛. 어릴 때 먹던 맛이에요. 그래? 네. 아버지가 가게에서 만들어주시던 떡볶이. 이 맛이에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만에 먹어보네요. 성주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때는 맛없다고 안 먹었잖아. 제가 바보였죠. 이렇게 맛있는 걸. 두 사람이 웃었다. 김태수가 떡볶이를 먹으며 말했다. 어르신, 이거 직원 식당 메뉴로 올리면 어떨까요? 뭐? 이게? 네. 직원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건 그냥 분식집 음식인데. 그게 좋은 거죠. 고급 요리만 먹다 보면 가끔 이런 소박한 맛이 그리워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씩 직원들한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여기서? 네. 몸 괜찮으시면요. 성주는 주방을 둘러봤다. 반짝이는 조리대, 환한 조명, 웃고 있는 직원들. 좋아. 해볼게. 정말요? 응. 이렇게 좋은 주방에서 요리할 수 있다니. 영광이지.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떡볶이 기대할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 성주의 방. 지민이 저녁 식사를 가져왔다. 아버지, 오늘 주방에서 즐거우셨어요?
응, 정말 행복했어. 성주가 창밖을 바라봤다. 30년 동안 밑바닥에서 살면서 요리는 꿈도 못 꿨거든. 근데 오늘 다시 하니까 어땠어요? 살아있는 기분이었어. 성주가 딸을 봤다. 고맙다, 지민아. 나한테 이런 기회 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야. 진심이야. 성주가 지민의 손을 잡았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마지막이 이렇게 행복해. 아버지, 의사가 그러더라. 길어야 2개월이라고.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싫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나도 알아. 매일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거. 성주가 산소통을 가리켰다. 이거 없으면 5분도 못 버텨. 치료받으면. 안 돼. 이미 늦었어. 성주가 고개를 저었다.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 뭐든 말씀하세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같이 있어줘. 주방에서 요리도 하고 너랑 밥도 먹고. 당연하죠. 그리고 성주가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서윤이한테 줘. 상자를 열자 낡은 식도가 들어있었다. 이거 제가 어제 드렸던 칼 아니에요? 맞아. 내가 30년 동안 쓰던 칼. 왜 서윤이한테요? 그 애가 진짜 주인이야. 성주가 칼을 쓰다듬었다. 이 칼로 내가 너희 자매한테 음식 만들어줬잖아. 근데 내가 집 나가면서 못 쓰게 됐지. 서윤이는 서영이 딸이야. 서영이가 못 이뤄준 꿈을 이루는 애지. 그러니까 이 칼은 그 애한테 가야 해. 알겠어요. 전해드릴게요. 지민이 상자를 받았다. 그리고 지민아. 네? 너도 행복해야 해. 나 떠나고 나서. 아버지, 울지 마. 나 충분히 행복했어. 너 덕분에. 성주가 딸을 꽉 껴안았다. 30년 허비한 것 같았는데 마지막 2주가 그 30년보다 더 값지더라. 저도요, 아버지. 저도 행복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별이 떴다. 서울 야경 위로 반짝이는 별빛. 성주는 그 별을 보며 중얼거렸다. 서영아, 우리 딸들 잘 크웠지? 고맙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서윤이 주방에 출근하자 지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네. 지민이 상자를 건넸다. 아버지가 주래요. 서윤이 상자를 열었다. 낡은 식도가 반짝였다. 이거. 제가 처음 받았던 칼. 아버지가 30년 동안 쓰셨던 거예요. 이제 진짜 주인한테 가야 한다고.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요? 이 칼로 내 엄마가 못 이뤄준 꿈을 이뤄달래요. 서영이 대신 최고의 셰프가 돼달래요. 서윤은 칼을 꽉 쥐었다. 꼭 그렇게 할게요. 약속드릴게요. 고마워요. 지민이 서윤을 껴안았다. 우리 가족이 돼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모.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주방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가족이 함께하는 하루.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시간. 서윤은 칼을 보며 다짐했다. 외할아버지, 엄마 지켜봐 주세요. 제가 꼭 최고의 셰프가 될게요. 칼날이 햇빛에 반짝였다. 마치 대답하듯이. 6주가 지났다. 한성주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다. 산소통 사용량이 늘었고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하지만 매주 목요일만큼은 기어코 일어났다. 직원 식당에서 떡볶이를 만드는 날이었다. 아버지, 오늘은 쉬세요. 제가 대신. 안 돼. 성주가 고개를 저었다. 약속했잖아. 직원들한테. 하지만 몸이.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성주는 산소통을 끌고 주방으로 향했다. 지민과 서윤이 양쪽에서 부축했다. 직원 식당에는 이미 20명 넘는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르신 오셨다. 오늘도 떡볶이 먹는 날이다. 박수가 터졌다. 성주는 앞치마를 두르고 조리대 앞에 섰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윤이 다가왔다. 재료 손질은 제가 할게요. 외할아버지는 양념만 하세요. 그래. 고맙다. 두 사람은 함께 떡볶이를 만들었다. 성주가 양념 비율을 말하면 서윤이 계량했다. 고추장 3스푼, 설탕 2스푼, 간장 반 스푼. 네. 물은 떡이 잠길 정도로. 너무 많으면 맛이 싱거워져. 알겠어요. 떡을 넣고 저었다. 성주가 국자를 잡으려 하자 손이 떨려 떨어뜨렸다. 아, 괜찮아요. 서윤이 국자를 주어 성주의 손에 쥐어주었다. 같이 잡아요. 하나, 둘, 셋. 두 사람의 손이 국자를 함께 잡고 저었다. 맛 좀 볼까? 성주가 떡볶이를 떠서 입에 넣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해. 옛날 그 맛이야. 직원들에게 나눠주자 환호성이 터졌다. 역시 어르신 떡볶이가 최고예요. 이 맛 때문에 목요일만 기다려요. 다음 주에도 부탁드려요. 성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민은 알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아버지, 이제 그만 쉬어요. 응. 좀 어지럽네. 성주가 비틀거렸다. 지민과 서윤이 재빨리 붙잡았다. 의자 좀 가져다 주세요. 직원이 급히 의자를 가져왔다. 성주가 주저앉았다. 괜찮으세요? 응. 잠깐만. 숨 좀 돌리면. 산소 마스크를 코에 댔다. 깊게 숨을 들이켰다. 병실로 모시겠습니다. 김태수가 휠체어를 가져왔다. 아니야. 걸어갈 수 있어. 아버지, 제발요. 지민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성주는 결국 휠체어에 앉았다. 마이너스. 17층 VIP룸. 의사가 성주를 진찰하고 나왔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얼마나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지민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서윤이 재빨리 부축했다.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리세요. 통증 관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지민은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다. 아버지. 들었어. 일주일이래. 성주가 담담하게 말했다. 예상보다 길었어. 의사가 2개월이라고 했는데 거의 3개월 버텼잖아. 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가 아니야. 받아들이는 거지. 성주가 딸의 손을 잡았다. 지민아, 나 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 뭐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다 같이 밥 먹고 싶어. 가족이요? 응. 너랑 서윤이랑 그리고. 성주가 잠시 망설였다. 서영이 사진이라도 놓고.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알겠어요. 준비할게요. 마이너스. 3일 후 저녁 7시. 17층 VIP 룸 거실에 작은 식탁이 차려졌다. 한지민이 직접 만든 요리들이 올라왔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 김치, 그리고 하얀 쌀밥. 소박하게 차렸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집밥으로. 식탁 한쪽에는 서영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젊은 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언니. 지민이 사진을 쓰다듬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밥 먹어. 성주는 휠체어에 앉아 식탁으로 다가왔다. 숨이 가빴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서영이도 왔네. 반갑다. 서윤도 자리에 앉았다. 외할아버지, 제가 떠드릴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직접 먹을게. 성주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뜨려 하자 손이 떨려 쏟아졌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지민이 아버지 손을 잡아 함께 숟가락을 들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성주가 천천히 씹었다. 맛있다. 눈물이 흘렀다. 30년 만에 우리 가족이 같이 밥 먹네. 내 아버지. 서영이도 있고 지민이도 있고 손녀도 있고. 성주가 사진을 봤다. 서영아, 우리 딸 지민이 잘 컸지? 이렇게 훌륭한 셰프가 됐어. 사진 속 서영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리고 서윤이. 내 딸도 대단해. 엄마 닮아서 요리 천재야.
서윤이 눈물을 닦았다. 감사합니다, 외할아버지. 고맙긴. 내가 고맙지. 성주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다. 이 맛. 옛날 내 엄마가 끓여주던 맛이다. 엄마 레시피대로 만들었어요. 지민이 말했다. 언니가 남긴 노트에 적혀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 레시피. 서영이가. 그런 걸 남겼어? 네. 언니는 끝까지 아버지 생각하고 살았어요. 성주는 한참 동안 울었다. 미안해. 서영아. 못난 아버지라서. 이제 그런 말하지 마세요. 지민이 아버지를 껴안았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했잖아요. 늦었지만. 그래. 다시 시작이지. 식사는 천천히 이어졌다. 성주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럽게 먹었다. 지민아. 네? 너 요리 정말 잘한다. 감사합니다. 미슐랭 스타 받을 만해. 아버지가 보장한다. 성주가 웃었다. 그리고 서윤아. 내 외할아버지. 너도 곧 스타 받을 거야. 그 칼 가지고 있으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꼭 그렇게 할게요. 식사가 끝나고 성주가 말했다. 배불러. 30년 만에 제대로 배부르게 먹었어. 더 드실래요? 아니야. 충분해. 성주가 창밖을 봤다. 밤하늘 참 예쁘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별 중에 서영이도 있겠지? 그럴 거예요. 서영아, 잘 있어. 나도 곧 갈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틀 후. 한성주는 조용히 숨을 거뒀다. 지민과 서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한 얼굴로. 아버지. 지민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편히 가세요. 엄마 만나서 행복하세요. 성주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마지막까지 딸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 그것으로 충분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장례식은 호텔에서 치렀다.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다. 호텔 직원들, 쪽방촌 이웃들, 재래시장 상인들. 좋은 분이셨어요. 떡볶이 정말 맛있었는데. 편히 가시길 바랍니다. 3일장을 마치고 성주는 서영 옆에 묻혔다. 이제 엄마 곁에 계세요. 지민이 묘비에 꽃을 놓았다. 한성주.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영원한 요리사. 서윤도 꽃을 놓았다. 외할아버지, 엄마 만나셨죠? 같이 행복하세요. 두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서 있었다. 이모. 응? 이제 우리가 외할아버지 레시피 이어가야죠. 그래야지.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요일 떡볶이 계속할 거야. 아버지가 직원들이랑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서윤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개월 후. 호텔 리센트 직원 식당. 목요일 오후 3시. 지민과 서윤이 함께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다. 고추장 3스푼, 설탕 2스푼, 간장 반 스푼. 두 사람은 성주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랐다. 떡을 넣고 저으며 서윤이 말했다. 이모, 저 결정했어요. 뭘? 미슐랭 스타 도전할 거예요. 지민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네. 외할아버지랑 약속했잖아요. 엄마 대신 최고의 셰프가 되겠다고. 잘 생각했어.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모도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떡볶이가 완성됐다. 직원들이 모여들었다. 오늘도 어르신 레시피네요. 이 맛은 못 잊어요. 감사합니다. 지민은 떡볶이를 나눠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우리 잘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년 후. 서윤은 호텔 리센트 부주방장이 됐다. 그리고 자신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했다. 못난이 채소 콩피와 된장 크림 소스. 마이너스 한성주 셰프에게 받침 마이너스. 메뉴판에는 외할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메뉴가 제일 인기 많아요. 김태수가 말했다. 손님들이 스토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못난이 채소로 만든 파인 다이닝. 감사합니다. 서윤은 주방에서 외할아버지가 준 식도를 꺼냈다. 낡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칼.
이 칼로 오늘도 요리를 만들었다. 외할아버지, 엄마 지켜봐 주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년 후. 호텔 리센트 루프 425는 미슐랭 2스타를 받았다. 시상식에서 한지민이 상을 받았다. 이 영예는 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언니에게 바칩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무대 뒤에서 서윤이 눈물을 닦았다. 외할아버지, 이모가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시상식 후 파티. 지민과 서윤이 샴페인을 들었다. 건배. 건배. 두 잔이 부딪혔다. 서윤아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너 덕분에 아버지를 다시 만났어. 그게 없었으면. 이모도 저한테 가족을 돌려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웃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그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한성주와 이서영이 웃고 있을 것 같았다. 딸들 잘 컸지? 응. 우리 딸들 정말 대단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5년 후. 서윤은 독립해서 자신의 레스토랑을 열었다. 레스토랑 성주. 외할아버지 이름을 딴 가게. 오픈 1년 만에 미슐랭 1스타를 받았다. 간판 메뉴는 옛날 떡볶이와 모던 한식 코스였다. 외할아버지의 떡볶이 레시피를 기본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코스 요리. 오픈 기념일에 지민이 찾아왔다. 축하해 서윤아. 감사합니다 이모.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그죠? 서윤이 주방을 가리켰다. 저기 보이세요? 벽에 걸린 칼. 외할아버지가 준 낡은 식도가 액자에 넣어져 걸려 있었다. 한성주 셰프의 칼. 1950-2024. 그의 맛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매일 저 칼 보면서 요리해요. 외할아버지가 지켜보시는 것처럼. 지민이 서윤을 껴안았다. 우리 가족 참 멀리 왔다. 네. 정말 멀리요. 두 사람은 주방 창문으로 하늘을 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마치 축복처럼. 그날 밤. 서윤은 레스토랑 문을 닫고 혼자 주방에 섰다. 외할아버지의 칼을 내려 손에 쥐었다. 외할아버지, 엄마. 조용히 말했다. 제가 해냈어요. 약속 지켰어요. 칼날이 조명에 반짝였다. 30년 동안 가족을 잃었던 한성주. 마지막 3개월 동안 가족을 되찾았던 그 남자. 그의 맛은 이제 두 딸과 손녀를 통해 영원히 이어지고 있었다. 못난이 채소처럼 버려질 뻔했던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요리가 되듯이 떨어졌던 가족도 다시 모여 가장 따뜻한 이야기가 되었다. 서윤은 칼을 조심스럽게 다시 걸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내일 또 이 주방에서 요리를 만들 것이다. 외할아버지의 레시피로, 엄마의 사랑으로, 이모의 격려로, 그리고 자신만의 열정으로.